사람들이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논리를 내용이 틀리면 문서도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문서는 작성돼 있어. 근데 내용이 거짓이야 이 말하고 이 문서 자체가 위조돼 있어, 이건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자, 서증 인부는 마치 답변서에서 사실 인정한 게 인정이냐 뭐 부인이냐 항변이냐 이렇게 하듯이 그 유사한 세 가지 답을 해야 돼요. 성립을 인정하는지, 부지인지, 부인인지. 뭐 부지나 부인이나 모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달라요. 자, 먼저 성립인정 먼저 봅시다. 성립인정은 이 문서가 그 작성 명의자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성립인정이에요. 말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성립을 인정한다는 말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 증거로 채택함을 인정한다. 이 증거는 위조가 없다, 여기까지예요. 딱. 그 내용의 신빙성은 증명력의 문제인 거니까 다른 레벨이고요. 내용이 옳다 그르다 이거는.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논리를 내용이 틀리면 문서도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문서는 작성돼 있어. 근데 내용이 거짓이야 이 말하고 이 문서 자체가 위조돼 있어, 이건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이 문서가 이 사람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어 이 말하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건 다른 얘기라고요. 제 말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거짓말하면은 문서가 뭐 잘못 마치 성립인정 안 하는 듯이.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게 교묘하게 또 착종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립 인정하면 마치 내용도 인정하는 외관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립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은 부지로 가야 돼요. 원래 부지는 뭐다? 타인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 나는 성립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증하세요, 낸 사람이. 이게 부지예요. 그러면은 요새는 인부를 안 합니다. 인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공문서면은 성립 인정하는 걸로 변리로 전치시설 인정, 사문서면은 부지한 걸로 인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중요한 문서를 내가 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 답을 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문서예요. 그러면은 재판장님 여기에 대한 상대방의 인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부지가 확인되면은 바로 입증에 들어가서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해야만 돼요. 챙겨줘야만 돼요. 물론 재판부도 그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 재판에서는 모든 게 변론의 전치로 인정과 부인을 해버려요. 또는 변론의 전치지에서는 알아서 해요. 그래서 판결에서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안 했는지를 명시를 안 해버려요. 그냥 나열만 해요. 갑 몇 호증 몇 호증 몇 호증에 따르면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 몇 호증 3개만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략을 고민하는, 같이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약식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는 증거인멸을 해야만 돼요. 근데 재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문화같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인부서 내면은 고리타분한 올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올드하게 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중요 문서에 대해서는 인부를 분명히 하라.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냈는데 이거 부지로 알아서 확인하시겠지, 이거 말고 중요한 문서예요, 재판장님 이건 부지입니다 하고 확인만 해주세요. 그냥 당연 부지로 아시겠지만 이거 부지입니다. 증빙을 해야만 됩니다. 성립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치를 안 해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냐? 재판장이 변론의 전치제로 인정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나는 다투고 있는데 실제 내 변론 속에서 다투고 있는데 알아서 그걸 재판장이 판결문에다 떠가니 다툼이 없으므로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내가 제출하면서 저쪽의 부지를 말해주세요 하는 것은 좀 경우의 수로는 드물겠지만,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문서라서 뭐 위조를 다툴 때라든가 이거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확인 차원에서 부지와 부인을 말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부지를 말했다 그러면 제출자는 인형을 감정하든 필적을 감정하든 그 사람을 불러서 증인 신청하든 해서 입증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입증 취지 부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족에 불과하다겠어요. 그냥 성립인정 입증 취지 부인 이 말이 쭉 옛날에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사실 비경제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기계적으로 공문서는 성립인정 입증 취지 부인, 사문서는 부지, 그 다음에 내문서는 이건 이제 답을 해야 돼요. 내문서가 바로 부인 이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피고 간에 차용증이 만약에 원고가 피고 명의가 쓴 차용증을 내면서 대여금 청구를 했다 칩시다. 차용금 청구를. 그러면은 그 문서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만 되죠. 사실은 피고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 본인 명의 문서에 대해서 이거 나 쓴 적 없는데요? 하면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지 아니에요. 부인이란 말은 이거 내 거 아닙니다예요. 그러면 내 거 아닙니다를 말할 때는 제출자가 입증 책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위조가 됐든지 뭐 무권 대리가 됐든지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위조하고 무권 대리는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그 제가 할부금융 사건 말했잖아요. 위조는 도장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 가짜로 찍은 거고, 무권 대리는 그 도장이 맞긴 한데 속여가지고 또는 훔쳐가지고 나와서 찍은 거고. 하나 여기서 힌트가 아니라 퀴즈. 그 제가 예컨대 그 자식이 부모의 부동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또는 부인이 남편의 또는 남편이 부인의 재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임의로 무권대리해서 가지고 나왔다. 상대방이 그걸 속았다. 그랬을 때 법원은 누구 편을 들까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믿거라 하는 나라 같이 보이지만 안 믿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 가족 관계면은 충분히 인장이 도용될 수 있잖아 하고 의심하라가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인장이 도용될 관계에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 왜 이거를 그 사람의 대리권으로 정당한 것으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만 돼요. 무권 대리가 추정돼 버려요. 이해되시죠? 우리 상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상식은 우리는 신용사회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게 그쪽에 있을 수가 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의심을 하라 쪽이 현재 우리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인용 부분, 본인 도장이 맞아버리면은 전체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추정력인데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어떤 문서에 도장 하나가 찍혀 있으면은 그 전체 문서가 그 사람 의사에 합리적으로 기해서 쓰였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추정을 복면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사기에 의해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쓰였다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의사표시 착오론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만, 착오, 사기, 강박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따라서 가끔씩 착오, 사기, 강박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는 나오지 착오, 사기, 강박은요 안 쓰여요. 재판에서는. 그걸 주장하는 순간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런 정도예요. 사기, 강박은 형사사건에서 받아와야 되고, 착오는 지 잘못인데 어떡할 거야. 지 잘못인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다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과실 없이 착오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입증해? 어려워요. 착오는 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따라서 민법의 총칙의 취소권,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그건 굉장히 하이 리스크 사건이에요. 어려운 사건이에요. 도장이 도용된 사실을 문서를 부인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